북한이 지난 21일 오전 서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사실이 24일 미 언론들의 보도로 뒤늦게 알려졌다. 우리 군은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포착했으나 공개하지 않다가 외신 보도가 나온 뒤에 확인했다. 향후 전술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데다 우리 함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북의 도발을 우리 국민은 사흘 뒤에 외신을 통해 처음 접한 것이다. 군은 정황 포착하고도 미공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61일 만에 천무력 시위에 나선 것이다. 이런 사실을 미 워싱턴 포스트, 로이터 등은 동시다발적으로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 미 정부가 비공개 정보를 언론을 통해 알리는 의도적 리크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미 정부가 우회적으로 공개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 측의 누설이라면 한국에 대한 견제 또는 불만을 나타내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있어서 비공개가 좋았겠지만 미국의 입장은 다르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군은 지난해 4.15 총선 전날인 14일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그대로 공개했었다. 또 지대함 미사일 등 순항미사일은 물론 240mm 방사포 발사를 공개한 사례도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 굳이 비공개를 유지한 것과 관련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동향과 관련해 모든 걸 공개하진 않는다고 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음 달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북한과 최대한 마찰을 피하려는 정부 정책 기조 등을 감안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군은 이날 북순항미사일 발사는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님을 강조했고 도발로 규정하지도 않았다. 북 도발 수단, 지역, 시기 고심한 듯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의 종류와 비행 거리 등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북열병식에도 등장한 금성-3호 계열의 지대함 순항미사일 또는 그 개량형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미사일은 수면 가까이 빠르게 날 수 있어 요격이 어렵다. 북한이 지난해 10월과 지난 1월 열병식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신형중 장거리 순항미사일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소식통은 신형중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사거리가 1000km 이상일 텐데 중국과 가까운 서해상에서 시험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은 바이든 미 행정부 들어 첫 도발을 감행하면서 나름대로 수단, 지역, 시기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위반 대상이 아닌 순항미사일을 선택했고 도발 지역 역시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해가 아닌 서해였다. 시기 또한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담과 미중 회담이 끝난 뒤인 21일이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은 곧 마무리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를 보고 추가 도발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장사정포 혹은 단거리 미사일 등으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미일 안보실장은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 측이 대북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겠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북이 미사일 쐈는데 문 외교부 평화협력 한반도 비핵화 엉뚱한 주장. 북한은 지난 25일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위반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럼에도 북한을 규탄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을 향해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한다거나 주변국들이 군사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와 통일부도 북한을 규탄하는 대신 남북협력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강조했다.
중국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 해결해야 한반도 안정 위해 노력하겠다. 중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지 않고 대화와 협상을 강조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중국의 견해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중국은 한반도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한다며 중국은 한반도와 지역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화춘잉 대변인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사국들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대에도 맞는다고 덧붙였다. 화춘잉 대변인의 발언은 지난 23일 시진핑의 말과 일맥상통했다. 시진핑은 당시 김정은의 구두 친서에 따른 답신을 통해 중국, 북한 우호 관계를 보물이라고 부르며 한반도 평화, 안정을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위해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시진핑은 그러면서 두 나라 사회주의 위협이 성과를 거두도록 주동하며 두 나라 인민들에게 더욱 훌륭한 생활을 마련해줄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외무장관 관련 당사국들 모든 군사활동 중단해야 지난 25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회담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회담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역점을 뒀다며 영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기 위해 모든 당사국 간의 비핵화 대화가 가능한 빨리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국들이 군비 경쟁을 비롯해 모든 종류의 군사활동을 중단하는 것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브로프의 말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보다 한국의 군사력 증강, 일본의 미사일 방어 계획,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라브로프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비판하지 않았다. 정의용 러시아와 한반도 평화협력통일부 미사일과 대북협력은 별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러 양국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지지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건설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통일부는 남북협력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견해 등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남북 간 인도적 협력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UN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 당국자는 구체적 재원이 확정되지 않아서 UN 안보리 제재 적용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통일부는 대북제재의 틀 아래에서 인도적 협력과 관련된 부분은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UN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긴급 소집 미국 요청 한국, 중국, 러시아와 달리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UN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특히 미국은 이 문제를 UN 안보리로 가져갈 모양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25일 UN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안보리 산하대북 제재위원회를 26일 소집한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번 회의는 미국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며 다만 UN 안보리 전체 회의가 아닌 대북제재 회의여서 무게감은 떨어지지만 이는 북한 문제에 신중하게 대응하려는 미국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3. 한미가 늦게 공개한 북순항 미사일 왜 북한도 숨겼을까? 북한이 지난 주말 서해상으로 단거리 순항 미사일 2발을 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를 알고 있었지만 함구하다가 외신 보도 후 해당 사실을 공개했다. 순항미사일은 북한이 기존에 자주 시험하던 탄도미사일과 다른 특성을 지닌다. 북한 스스로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겹쳐 이번 발사의 의도가 무엇인지 해석이 분분하다. 외신 보도로 드러나자 군이 관련 사실 공개에 미국은 큰 의미 두지 않는 모양새. 2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1일 오전 서해안의 평안남도 온천 일대에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통상적으로 합동참모본부가 언론에 먼저 알리지만 이번 발사는 지난 23일 워싱턴 포스트와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통해 처음 공개됐다. 즉, 한미 정보당국이 함구하다가 뒤늦게 사실관계를 언론에 공개한 셈이다. 지난해 4월 14일 북한은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단거리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쐈는데 동시에 원산 일대에서 수호이와 미그 계열 전투기 여러 대를 띄워 공대지 로켓을 함께 쏘는 등 합동 타격 훈련을 시행한 적이 있다. 합참은 이날 언론에 해당 사실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미 당국이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4일 오전 페이스북에 한미 군당국은 파악하고 있었는데 발표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했고, 과거에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한미 합의로 발표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고 적었다. 합참 관계자는 한미 간 공조하에 미사일 관련 동향을 실시간 파악하고 있었다며 북한 군사 동향과 관련해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 오해야 할 가치와 정보, 언론과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 부분 가운데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설명하고 보호할 부분은 보호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로켓 엔진 대신 제트 엔진을 쓰며 비행기와 원리가 비슷하다. 비행 속도가 빠르지만 한번 쏘면 궤도를 바꾸기 어려운 탄도미사일보다 느린 대신 비행 경로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밀유도 기술이 따라와 준다는 전제하에 몇 미터 정도 크기의 목표도 노릴 수 있다. 다만 보통은 파괴력이 탄도미사일보다 떨어지며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으로 제재받지도 않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실험하는 것은 통상적인 연습이며 UN 안보리 결의안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큰 의미를 두지 않거나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도 2019에서 20년 사이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달리 지난해와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는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본격적인 무력 시위로 보기에는 의아하다고 설명한다. 신형 무기 개발 이어가는 북 핵탄두 소형화에 순항미사일 탑재한다면 또 다른 타격 수단. 다만 이번 발사를 북한이 김정은 집권 이후 신형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증거로는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8차 노동당 대회 사업청화 보고에서 국방과학 부문에서 세계 병기 분야에서 개념조차 없던 초강력 다연발 공격무기인 초대형 방사포를 개발 완성하고 상용탄도 위력이 세계를 압도하는 신형 전술 로켓과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첨단 핵전술 무기들도 연이어 개발함으로써 믿음직한 군사기술적 강세를 틀어주었다고 밝혔다. 또 우리 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보유국이라고 선언하며 핵잠수함 개발 공식화, 다탄두 개별 유도기술 개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 개발, 군사정찰위성 운용 등 무기 개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발사가 북한의 그러한 신무기 개발 과정 가운데 하나라면 북한 매체가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도 어느 정도 설명된다. 실전 배치를 위해선 몇 차례의 시험이 필요하며 예정돼 있는 개발 스케줄에 따라 추가적인 시험 발사가 있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미국은 이미 냉전 시대부터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개발해 정밀유도 공격과 핵 투발용으로 실전 배치했다. 핵 탑재 토마호크가 실전에서 사용된 일은 없지만 통상 탄두 버전의 경우 2003년 이라크전에서 이라크군의 지휘 체계 등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등 다수 활용됐다. 한국군도 이와 비슷한 현무-3 순항 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했다. 북한 역시 이 같은 상황이 자극받았을 가능성이 있다.